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메일 계정을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메일 계정을 만드는 순간부터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받은 편지함에 끝도 없이 쌓이는 메일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지금부터 구글 지메일에서 받은 메일을 정리하는 방법과 메일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한 상태에서 앱 버튼 누르시고 메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메일이 아예 나와 있죠. 메일을 누르시면 Gmail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Gmail의 기본 화면이 되겠죠. 자, 이 Gmail이나 어떤 메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 정도만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메일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쌓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메일들 정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메일함을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가 같은 이름으로 오는 메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곳에서 몇 개씩 오는 그런 메일들이 있겠죠. 일단 많이 발송되는 동일한 메일 주소부터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왔네요. 자, 그러면 상단에 메일 검색 부분에서 우측 옆에 보시면 검색 옵션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낸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이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마우스 커서를 얹게 되면 그 이름의 메일 주소가 보이게 되겠죠. 그 이름으로 동일하게 온 것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주는 겁니다. 검색창에 필터 버튼 누르시고요. 보낸 사람 란에 삼성전자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온 메일들만 전부 모아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선택 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모든 메일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메일들을 라벨을 지정을 해서 하나의 라벨로 전부 모아놓게 됩니다. 상단에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라벨이 있죠. 라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라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라벨을 적용할지 여기에 기존에 있는 라벨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저는 지금 삼성전자라는 라벨을 하나 만들고 그 라벨 안에 삼성전자에서 온 메일들을 전부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라벨을 미리 만들지 않았죠. 자, 라벨을 만드는 것은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합니다. 자, 새 라벨 이름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씁니다. 이 삼성전자 위에 상위 라벨이 있을 때는 해당 상위 라벨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스마트폰이라는 라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라벨을 눌러서 스마트폰 선택을 해주시면 체크가 되겠죠. 자, 이제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라벨 아래에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밑에 라벨에 삼성전자에 지금 48통의 메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라벨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일들을 모아둘 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목을 써주고 그 폴더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넣는 것처럼 라벨을 지정하면 그 해당 라벨에 내가 지정한 메일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받은 편지함 들어갑니다. 이때는 지정된 라벨이 있는 메일, 라벨을 지정하지 않은 메일 상관없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받은 편지함이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눌러주면 삼성전자 메일만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받은 편지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받은 편지함에서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삼성전자라고 회색으로 된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지금 이것들이 전부 라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라벨들을 지정을 해서 모아줄 수 있죠. 이번에는 라벨을 먼저 생성을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새 라벨을 구글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상위 라벨을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 여기 스마트폰을 닫아보면 자, 지금 구글하고 스마트폰 두 개의 큰 라벨이 있고요. 스마트폰 라벨을 누르면
그 밑에 삼성전자 라벨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구글에서 보낸 메시지만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글이 있고요. 구글 맵스가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여러 군데서 왔죠. 구글 어카운트에서도 왔습니다. 구글 포토에서도 왔죠. 자, 이 경우 메일 검색을 할 때 여기 있는 필터를 누르시고 보낸 사람을 구글로 써봅니다. 자, 그 다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결과가 구글이 들어간 이름들은 전부 다 검색이 되죠. 나는 이런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구글로만 된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필터를 이용을 해서는 찾기가 힘들고 메일을 직접 선택을 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메시지를 받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오고 삼성 AS에서도 오고 삼성 계정으로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 때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름만 뽑아줄 때는 직접 메일을 선택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구글에 들어갈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구글님이 보낸 이메일 찾기라고 있죠. 이 구글님이 보낸 이메일 찾기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같은 메일 주소로 온 메일들을 전부 모아주게 됩니다. 물론 같은 메일 주소로 왔더라도 이름은 다르게 올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구글로 온 메시지와 구글 어카운트에서 온 메시지, 구글 팀에서 온 메시지 전부 noreply@google.com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메일들을 전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라벨을 지정을 해줍니다. 라벨을 구글로 잡아주세요. 자, 지금 업데이트는 얘가 알아서 기본으로 잡는 건데요. 자, 업데이트를 껐습니다. 그리고 구글로 잡았어요.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글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메일들을 라벨을 지정을 해서 모아줄 수가 있죠. 다시 받은 편지함 들어가 볼게요. 구글, 스마트폰, 삼성전자. 그렇죠? 자, 이렇게 메일을 전부 다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한 라벨에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라벨을 만들어서 메일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메일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메일들은 또다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메일이 새로 들어올 때도 아예 분류가 돼서 여기 있는 라벨로 저장이 된다면 일일이 또 분류를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메일을 라벨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일에 들어오시면 우측에 연락처가 보이게 되죠. 여기 있는 연락처를 누릅니다. 그러면 나와 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락처에 등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연락처를 따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라벨을 지정을 해서 메일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분류되게끔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IB96에서 메일이 온다고 가정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B96 연락처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세부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보입니다. 연락처 수정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연락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연락처 프로필 사진 옆에 보시면 라벨 표시가 보이죠. 라벨 관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라벨 관리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지정한 라벨에 등록이 자동으로 되게 되면서 앞으로 IB96 메일 주소로 온 메일들은 자동 분류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일일이 분류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라벨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라벨 만들기 하시고요. 여기서 해당 라벨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IB96 만들었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일 주소로 오는 모든 메일은 IB96 라벨이 붙게 돼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저장은 하셔야 되겠죠?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세요.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주소록 탭이 열려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라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금방 추가한 IB96 라벨이 보이지가 않죠. 주소록에서 해당 연락처의 라벨을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하셨더라도 Gmail에는 라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Gmail에서 라벨이 나오려면
Gmail에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락처에 이렇게 라벨을 추가했을 경우 Gmail에 오셔서 여기서 플러스 누르시고요. 라벨을 다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IB96 라벨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라벨이 생성됐죠. 자, 이제 IB96에서 오는 모든 메일들은 전부 여기 있는 라벨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메일들은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메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좀 전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 라벨부터 생성을 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누르고 카카오팀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새 라벨 이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팀이 하나 생겼죠. 자, 메일 검색 창에 옵션 버튼 누르시고요. 보낸 사람을 카카오팀으로 입력을 합니다. 검색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팀으로 들어온 메일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여기서 라벨 적용해서 카카오팀 선택을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적용한 메일 하나만 라벨이 적용되고요. 똑같은 메일 주소지만 다른 것들은 적용이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체 선택을 누르시고 한꺼번에 메일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팀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전부 카카오팀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미 받은 메일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이런 식으로 자동 분류가 되게 하려면 좀 전과 같이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연락처 누르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메일 선택을 하신 다음 상단에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벨 관리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만든 카카오팀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 분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추가를 해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연락처 추가는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던 연락처만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프로필 사진 옆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주소록이라고 있습니다. 주소록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연락처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 만들기 한 다음 연락처 추가하시고 또 라벨 지정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메일에서 연락처 추가를 해 놓으시면 편리한 게 많죠. 자, 예를 들어서 편지 쓰기 하실 때도 편지 쓰기 누르시고요. 여기 받는 사람 옆에 보면 참조라고 있죠. 참조 누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 받는 사람을 누르신 다음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사람에게 메일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실 때 동시에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또 받는 사람 누르시고 또 다른 사람 선택, 또 다른 사람 선택해서 삽입하게 되면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게 되겠죠. 자, 이때 문제는 내가 제목을 쓰고 내용을 다 썼을 경우에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가 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부 동시에 똑같이 본다는 거죠. 나는 상대편 각각 따로따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수신한 사람들이 한 명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세 사람한테 보냈으면 받은 사람이 나머지 두 명도 위에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게 싫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편지 쓰기 누르시고요. 자, 받는 사람 한 명만 참조를 주세요. 받는 사람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람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삽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조 부분에 숨은 참조를 줍니다. 그리고 참조 눌러서 다른 사람을 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삽입합니다. 그러면 각각에게 메일이 따로 가게 되고 누구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숨은 참조를 이용을 하시면 받는 상대편이 단체 발송인지 개인에게 발송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서로 간에 몰라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숨은 참조를 이용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비밀 모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을 보냈을 때 상대편이 그 메일을 프린트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경우 그런 것을 막고 싶을 경우에 여기는 비밀 모드 전환을 해서 전송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밀 모드 전환해 볼게요. 그러면 수신자가 이 메일을 전달하거나 복사하거나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 메일을 볼 수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료일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메일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 메일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간을 정해줄 수 있죠. 1일, 일주일, 한 달, 3달, 5년 이렇게 종류별로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를 지금 사용 안 함으로 해놨는데요. SMS 비밀번호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민감한 정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밀 모드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SMS 비밀번호 사용 안 함이 아니고 SMS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전송을 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메일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비밀번호 사용 안 함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열어볼 수는 있어요. 전달, 복사, 인쇄, 다운로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비밀번호를 지정하면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 만료 날짜가 보이죠? 자,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게끔 나오죠. 그래서 상대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상대편 전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오게 되고요. 그 신원이 확인돼야지만 메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안전하게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 모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메일을 좀 긴 문장을 썼을 경우에 맞춤법이 틀려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전송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맞춤법이 틀렸어요. 중요한 거래처 같을 경우에는 굉장히 실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춤법 검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내기 버튼 옆에 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보내기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보내기 예약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기본 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 날짜 및 시간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서 보내기 예약을 해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글 지메일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메일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넘쳐나는 메일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